그동안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공담이랑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만 들려와서 가끔은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매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거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성공하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100명 중에 잘하면 20명 정도가 살아남고 그들은 한 직장인 평균 월급 정도 벌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중에서도 절반은 한 10명 정도는 대기업 월급 정도 이상 벌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한 5명 정도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뭐 월 1,000만 원 벌었다, 1억 매출 나왔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을 하면서 폐업률 90%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프로 수강러입니다. 물론 제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보통 이렇게 수강생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뭐 이 교육을 들었다, 저 교육을 듣고 왔다, 아니면 다음에 이 교육을 들을 거다, 이렇게 되게 강의를 많이 찾아 떠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물론 어떤 기술을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제 생각엔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검증된 한 가지의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적용을 하고 익숙해지고 그 배운 방법을 나에게 잘 맞게 가공해서 더 효율적이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작 항상 강의를 찾아보고 더 좋은 기술들을 배워야만이 매출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존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그 강의에서 기술들을 배웠을 때 도대체 그거를 언제 적용하고 언제 가공하고 언제 나에게 맞게 효율적이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절대 불가능이라 보거든요. 강의에서 배운 기술이 너무나도 좋은 기술이라서 누구나 그 기술을 적용해서 실천을 해서 성공했다면 세상에는 부자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가 축구를 배우러 갔어요. 근데 강사가 손흥민이었던 거예요. 뭐 이미 월드 클래스니까 검증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공 잘 차는 법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열심히 배운 대로 차봤는데 손흥민처럼 못 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한다고 해서 절대 엄청나게 좋은 슈팅이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배웠던 거를 돌려보고 다시 학습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가공해서 가장 나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좋은 기술을 가르쳤다고 해서 그 기술로 바로 부자가 된다는 건 거의 신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 사업으로 돌려서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A라는 강의를 듣고 거기서 소싱 방법을 들었어요. 굉장히 그럴싸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집에서 적용해봤어요.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 해봤어요. 생각보다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 3주 지나서 좋은 강의를 발견해요. 그럼 저는 또 이거다 하고 그 강의를 수강하겠죠. 그리고 그 강의를 수강해서 또 거기서 배운 기술로 적용을 해봐요. 그럼 또 잘 안 되겠죠. 그게 무한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그냥 제대로 된 방법을 하나 찾았으면은, 그리고 그게 나에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죽어라 3개월, 6개월 정도만 해보세요. 사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 1년, 2년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3개월에서 6개월만 해봐도 답이 나와요. 물론 전제 조건은 그 기술을 제가 죽을 듯이 연구하고 제 방식으로 바꾸고 적용을 했다는 기준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많이 진입을 하셨을 텐데, 소자본 또는 무자본이라는 거예요. 소자본 아니면 무자본으로 시작해가지고 큰 돈까지 벌 수 있다, 뭐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구매대행 업계에서는. 뭐 심지어 더하면은 2-3시간이면 된다, 이런 것까지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혹스러운 말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죠. 소자본, 무자본. 우리가 해외 구매대행 사업이나 온라인 쇼핑몰 창업할 때 뭐 들어봐야 통신 판매업 신고 비용 한 5만 원 가까이, 그 정도밖에 안 들잖아요. 사업자를 내는데 뭐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동 등록을 하는 사람은 아예 돈이 안 들겠죠. 뭐 반자동이나 대량을 쓰는 사람들은 뭐 프로그램 비용 정도 한 2-30 정도, 그 정도면 사실 창업 비용으로는 매우 적은 게 맞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죽어라 열심히 해서 주문이 들어왔다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님의 주문을 해외에서 선결제를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결제하는 비용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그걸 수령해서 구매 확정을 안 눌러주니까 평균적으로 자동 구매 확정까지 배송 포함해서 약 3주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제품을 결제하고 정산을 받을 때까지 3주가 걸린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3주 동안 돈이 묶이는 거겠죠? 내가 정말 열심히 했으면은 3주 동안 주문이 한 개만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많이 들어오면 5개, 10개, 비싼 거 들어오면 몇백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많은 매출이 나온다면 말 그대로 제가 정산받기 전까지 제 돈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자본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 무자본이나 소자본을 꿈꾸고 왔던 사람에게는 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돈이 회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회전하면 다시 결제하고 회전하면 다시 결제하고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어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초심을 가지고 업무를 계속 볼 수 있다? 저는 그것도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이 업계에서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저 나름의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초기 자본은 신용카드의 한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것을 제외하고도 약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한두 달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초반에 한두 달 정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폭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진짜 한 1000명 있으면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그 정도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1명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 들고 시작하면은 주문이 들어오고 정산이 되면서 주문이 늘어나고 또 정산된 돈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하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열심히 해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쨌든 간에 정말 좋은 일이니까 뭐 가족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자 신용 대출이라고 있어요. 그게 금리가 한 1~2%밖에 안 되는데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자금을 회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출이나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구매 대행 사업은 어쨌든 간에 고객들이 먼저 결제를 해서 구매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리스크라는 거는 반품 빼곤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출은 계속 올라오고 자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돌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냥 이 정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염두를 두고 들어오시면은 저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격의 문제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말이 좀 이상한데 성격 문제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구매 대행에 맞는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는 성격이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 성격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구매 대행 사업이 재고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는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재고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받아서 뭐 사용법을 물어보던지 아니면은 조립 방법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CS가 왔을 때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판매자한테 이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해보고 도저히 해결이 안 나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으면은 차라리 빨리 포기하고 환불 처리를 해드리는 게 나아요. 그렇게 환불을 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상품을 소싱하고 조금 더 업로드를 많이 해서 매출을 차라리 늘려가는 방향이 오히려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해외 판매자랑 질문 답변을 해서 CS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그렇게 잦지가 않아요. 뭐 100개 중에 하나, 200개 중에 하나 그 정도 꼴로 발생해요. 자, 근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너무 꼼꼼하게 100% 만족도를 주려고 이 CS에 매달려가지고 모든 업무를 제쳐두고 이 CS에만 시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되게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인데요. 물론 고객을 위하는 마음과 해결해 주려는 그런 책임감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는 고객과 마찬가지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물건을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외 판매자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CS를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저히 용납 못하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풀리면 이거를 풀어내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사업이 저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CS들 하나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도 소비하게 되고 매출도 못 올리게 되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치게 되고 하기 싫어지고 이 사업에 손을 슬슬 놓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가르친 제자분들 중에 순수익 2달 만에 300만 원 찍고 3달 만에 400, 500 정도 찍으신 분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한 방에 접어버리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돈이 벌리면 그 정도 하나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그걸 못해요. 그게 그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더 유리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그 정도의 적응력을 가지고 사입을 하러 가는 게 훨씬 저는 낫다고 봐요. 그리고 제품이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뭐 파손이 나거나 불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작은 파손이라고 하더라도요. 고객님들이 봤을 때는 새 상품을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뭐 끝이 벗겨져서 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셀러 입장에서는 아니 해외에서 이렇게 오는데 저 정도의 흠은 있을 수도 있고 별 티도 안 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 풀리지 않는 문제잖아요. 사실 이게 싸운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는 손실이라 생각하고 그냥 고객님들한테 기능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저희가 50% 할인을 해드릴 테니까 좀 사용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면 대부분 오케이를 하세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저희가 안 와야 좀 어떡하겠어요. 안 산다는 거를 강매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차라리 원래 마진이 25% 있으면 5%는 손실이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사실 구매대행 사업을 하셔도 되는데 그게 나는 일상생활에서 불만이 있는 것들은 잘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을 되게 말려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할 때만큼은 최대한 내가 수용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정도의 유연성이라도 가지셨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돼 라고 하시면 이 사업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기관리입니다. 이거는 사실 구매대행 말고도 모든 사업에서 적용되는 문제예요.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직장처럼 상사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해야 될 일을 몇 시간 안에 끝내야 되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있지만 단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힘들어서 쉬어버리면은 오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인풋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아웃풋도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겠죠. 사업은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구매대행을 하려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좀 소싱 좀 하고 업로드 하다가 유튜브 조금 보고 그러다가 카톡 좀 치다가 다시 돌아와서 소싱 업로드 하다가 어느 순간 네이버 뉴스 보고 있고 실시간 검색어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된단 말이에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저는 남는 시간은 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밥 먹고 가족들이랑 조금의 여가 시간 보내고 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다 일에 모든 시간을 매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업이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잡히기 전까지는요. 다른 경쟁자들은 나와 같이 경쟁하는 구매대행 업자들은 매일 그렇게 하는데 나는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면서 하면은 경쟁이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커뮤니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시장에 많이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나보다 못하거나 나랑 비슷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되게 잘하는 사람이랑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경쟁자를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본인이 정해둔 패턴을 가지고 그 패턴대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릴 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툴을 많이 써요. 하루에 플랜을 잡을 때는 이 3P 바인더나 아니면 이렇게 캘린더 같은 걸 써가지고 하루에 할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색칠하면서 타임 테이블대로 제가 움직여요. 그래서 하루의 플랜을 다 짜시면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 플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효율적이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싱 1시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소싱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걸 못하게 타이머를 켜놓고 눈앞에 보이게 놔둬요. 그래서 그 타이머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그 일만 집중합니다. 소싱이라면 소싱만 집중해요. 이 타이머를 켜두고 일을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에는 효율적으로 제가 봤을 때 거의 3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소싱을 1시간에 한 15개 한다고 치면 타이머를 키면은 거의 한 40개에서 45개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측정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나만의 툴을 가지고 나를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시고 그거를 적어도 저는 2년 3년을 반복해야 내 몸이 거기에 익숙해진다고 봐요. 뭐 습관 성형 66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습관이 잡히기 전까지는 그냥 1, 2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내 몸에 박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에 대한 케이스를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아직까지 굉장히 잘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사업은 이미 지났고 레드오션이라 생각하시면은 어쩔 수가 없죠. 그분들은 이 사업을 안 하시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직까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굳이 이 사업을 시작해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맞는 일을 찾으셔서 그 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수정을 해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한 번쯤은 이 사업을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